지금부터 업계에서 퇴출될 각오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운동을 해야 한다. 단 거 많이 먹지 마라 다 아는데 뻔한 얘기 너무 지겨우시죠? TV에 나오는 전문가들 모두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편의점에서 단돈 2,000원 투자로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그들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이 모르고 헷갈려야 그들이 돈을 벌거든요. 저는 26년째 당 대사와 혈당 조절을 연구해온 박사 윤세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동안 저희 전문가들도 너무 복잡한 처방에만 매달렸던 게 사실입니다. 약의 종류를 늘리고 수치를 조절하는 데만 집중했죠.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요. 정작 현장에서 제가 목격한 건 놀라울 정도로 단순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방법 하나로 약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킨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18년 동안 당 수치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 단 3개월 만에 수치를 정상 범위로 끌어내린 그 비밀이 뭐였을까요? 병원도 아니었고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한 팩과 달걀 하나였습니다. 처음 이 결과를 봤을 때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연구해온 제가 이렇게 단순한 방법을 왜 진작 강조하지 못했을까 싶었죠. 하지만 수십 명의 기록을 확인하고 직접 실험한 결과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이유가 있었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혈당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손끝을 수없이 찔러가며 수치를 재고 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왜 나아지지 않는지 답답해 하시죠.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약보다 더 근본적인 습관에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거창한 게 아니라 식사 전단 15분의 준비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밥부터 드시고 계신가요? 국을 먼저 뜨시거나 반찬을 먼저 집으시나요? 아니면 식사 전에 뭔가를 미리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순간 식사 시작 전 15분이 여러분의 하루 혈당을 어떻게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기록들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늘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난달 제 연구실로 68세 김영수님이 오셨습니다. 18년 동안 당 조절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었죠. 공복 혈당은 늘 180 이상, 당화 수치도 8점을 넘나들며 하루 3번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손끝에는 수없이 바늘을 찔렀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혈당을 재고 식사 때마다 이걸 먹어도 될까 망설이시고 밤에는 수치 걱정에 잠을 설치셨다고 하더군요.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약을 먹고 손끝을 찔러가며 관리했는데도 나아지지 않는 답답함,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날 이후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분께 약 외의 방법은 없는 걸까? 더 근본적으로 도와드릴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 그러다 몇 달 전 만났던 다른 분이 보여준 놀라운 기록을 떠올렸습니다.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 단지 식사 15분 전에 그걸 드셨을 뿐인데 석 달 만에 당화 수치가 6점대로 떨어진 거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그분의 기록은 명확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주제 같은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더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김영수님께 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반신반의하시면서도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단 3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공복 혈당이 20 이상 내려갔다고요? 손끝이 덜 저리고 몸이 덜 무겁다고 하시더군요. 그 목소리에서 18년 만에 처음 느끼는 희망이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두렵지 않다고 식사가 즐거워졌다고 하셨어요. 석 달이 지난 지금은 당화 수치가 7점 초반까지 떨어졌고 약도 하나 줄이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결국 18년 만에 희망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식탁에 앉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밥그릇을 먼저 들고 한 숟가락 드실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죠.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밥부터 먹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의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밥부터 먹으면 탄수화물이 가장 먼저 몸속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게 됩니다. 마치 불씨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거죠. 국내 대사영양연구원 자료를 보면 식전 단백질을 먼저 섭취한 그룹은 혈당 상승 속도가 평균 28%나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백질이 먼저 위장에 들어가면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면서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단백질이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만난 박정숙 70세 님도 이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박정숙님은 10년 넘게 공복 혈당 150 이상으로 고생하셨던 분인데요. 식사 전 무가당 두유 한 팩과 삶은 달걀 한 개를 드신 뒤 단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110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직접 수치로 확인하고 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고 계시죠.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전엔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면 됩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이나 삶은 달걀 한 개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없으시다면 두유만 드셔도 효과가 있어요. 편의점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는 무가당 두유 한 팩이면 됩니다.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15분 전에 미리 마시고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백질 음료를 고를 때 반드시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단맛이 첨가된 제품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제품 뒷면을 보시면 당류 함량이 적혀 있는데 이게 0g이어야 진짜 무가당입니다. 여러분은 식사 전에 무엇을 먼저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단맛 나는 음료로 포만감을 채우시곤 합니다. 달달한 두유나 요구르트를 드시면서 이게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광고에서도 건강식품이라고 하니까 안심하고 드시는 겁니다. 하지만 당분이 들어간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주범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건강식품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국영양학회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보면 설탕이 첨가된 음료를 섭취한 후 혈당이 평균 45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공복 혈당이 122였던 사람이 단맛 나는 음료 하나 마시고 16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이수진 72세님은 매일 아침 달달한 바나나 맛 두유를 드셨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마신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수진님께 무가당 두유로 바꿔보시라고 권했더니 처음엔 맛이 없어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후 다시 오셨을 때 하루 혈당 변동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는 오히려 단맛 나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입맛은 생각보다 빨리 바뀝니다. 두유를 고를 때는 꼭 제품 뒷면의 영양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앞면에 무가당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뒷면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안전합니다. 당류가 정말 0g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침 대용으로 단맛 음료를 드시는 건 오히려 하루 종일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아침에 단맛 음료를 마시면 점심때 더 배가 고파지는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단맛 나는 두유를 선택하고 계신가요? 그럼 밥을 적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데만 집중하시거든요. 반 공기만 먹고 참으려고 애쓰시죠. 배가 고픈데 억지로 참으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26년 동안 연구하면서 깨달은 건 탄수화물 양을 줄이는 것보다 순서를 조절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배고픔을 억지로 참는 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은 참을 수 있어도 한 달, 두 달 계속하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데 순서만 바꾸면 자연스럽게 포만감이 생기면서 밥을 덜 먹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 조절하는 거죠. 일본 도쿄대 연구팀의 보고서를 보면 식전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이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18%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식사 15분 전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고 나서 밥을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지 마시고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씹으면서 드시는 겁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보통 한 끼를 10분 안에 후다닥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소 20분은 걸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너무 배부를 정도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유 한 팩과 달걀 한 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백질 13g 정도가 딱 적당한 양이거든요. 그 이상 먹으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식사 속도를 의식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방법을 알아도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거든요. 오늘 아침 공복 혈당이 얼마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어제 점심 후 혈당은 어땠나요? 그제 저녁은요? 대부분 잘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막연하게 좀 높았던 것 같다. 괜찮았던 것 같다. 이 정도만 기억나시죠? 그런데 혈당은 기억보다 기록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한국보건연구원 통계를 보면 혈당을 꾸준히 기록한 그룹의 당화 수치가 평균 0.6이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6이면 적은 숫자 같지만 당화 수치에서 0.6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기록을 하면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는지, 어떤 습관이 도움이 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숙 70세님은 매일 아침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작은 수첩에 적으셨습니다. 날짜 옆에 숫자만 간단히 적는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패턴을 발견하셨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고 어떤 날은 안정적인지 보이더래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당화 수치가 6.5로 안정되었습니다. 기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을 수첩에 간단히 적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으셔도 되고 종이 수첩에 적으셔도 됩니다. 날짜와 시간, 수치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록을 꾸준히 하되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루 이틀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혈당은 하루에도 여러 번 오르락내리락합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일주일 평균, 한 달 평균을 보시는 거예요.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혈당에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 아침 혈당 기억나시나요?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완벽함을 강요하는 마음입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실수하면 다 망쳤다고 포기해 버리시는 거죠. 저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이 패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일주일 잘하시다가 하루 깜빡하고 못하면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의지가 약한가 봐 하면서요. 하지만 하루 빠졌다고 포기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무너집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완벽하게 100% 지키지 못해도 꾸준히 80%만 실천하면 혈당 안정률은 9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하려다 포기하는 것보다 불완전하게라도 계속하는 게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못한 날이 있어도 자책하지 마시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을 놓쳤다면 점심 때 다시 시작하세요. 이틀을 놓쳤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을 놓쳤다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혈당이 오르는지, 어떤 습관이 문제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식사 순서를 무시하고 단맛 음료로 포만감을 채우고 밤약만 줄이려 하고 기록하지 않고 완벽함을 강요하는 이 5가지 습관이 바로 혈당을 흔드는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식전 15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과학적 원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조금만 시간을 내어 집중해 주시면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루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편의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영상 듣느라 겨우 시간 투자했는데 손해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왜 식전 15분이 그렇게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된다고만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몸속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시면 더 확실하게 실천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백질이 먼저 위장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바로 위 배출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우리 위는 음식이 들어오면 일정 시간 머물렀다가 장으로 내려보내는데 단백질이 있으면 이 과정이 자연스럽게 천천히 진행됩니다. 쉽게 말하면 위가 음식을 천천히 소화시키면서 조금씩 내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탄수화물도 천천히 흡수되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 완숙 달걀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날것이나 반숙 달걀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시니까 완전히 익힌 달걀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유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천천히 마시세요. 15분이라는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꼭 15분을 채우셔야 위장에서 단백질이 충분히 작용할 시간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건 무가당 두유의 특성입니다. 무가당 두유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들어져서 혈당 지수가 아주 낮습니다. 혈당 지수라는 게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무가당 두유는 이 수치가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흰 쌀밥이 80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정말 낮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제품마다 당 함량이 다르니까 영양 성분표를 꼭 보셔야 합니다.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도 어떤 제품은 당류가 조금 들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류가 완전히 0g인지 확인하세요. 두유를 미리 냉장 보관해 두시고 출근길에도 챙길 수 있도록 하세요. 요즘 편의점이 곳곳에 있으니까 아침에 급하면 회사 근처에서 사서 드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무가당 두유를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단백질이 주는 포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다른 영양소보다 포만감을 훨씬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금방 배고파지는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빵만 먹으면 점심 전에 배가 고파서 간식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소화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래서 과식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거죠. 여기서 주의할 건 식사 전 단백질은 13g 내외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이 대략 7g, 달걀 한 개가 6g 정도니까 합치면 딱 13g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억지로 더 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밥 먹고 나서 바로 배가 꺼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기록 습관이 왜 중요한지입니다. 기록은 단순히 숫자를 적는 게 아니라 몸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좋아진 것 같다, 나빠진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뿐인데 기록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5가 낮아졌네, 지난주보다 이번 주 평균이 10이 낮아졌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수치보다 흐름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혈당이 어제보다 20 높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하루 이틀 수치는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요한 건 한 달 평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입니다. 작은 수첩 하나면 충분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1,000원짜리 메모장에 날짜와 숫자만 적으시면 됩니다. 오늘 혈당을 적을 준비 되셨나요? 다섯 번째는 꾸준함의 힘입니다. 제가 26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확실히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완벽하게 한 달 하고 포기하는 사람보다 불완전하게라도 1년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는 겁니다. 꾸준함이 결국 약을 줄이는 힘이 됩니다. 혈당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절대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혈당이 좋아졌다고 해서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임의로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고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약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점진적으로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당신의 하루 루틴 중 단 15분을 바꿀 용기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식전 15분이 왜 중요한지, 과학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단백질이 위 배출 속도를 늦추고 무가당 두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이 과식을 막고 기록이 변화를 보여주고 꾸준함이 결국 성공을 만드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을 들으시며 집중을 못해 놓치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시면 한 번에 오늘의 정보를 요약해서 전부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잘못된 상식은 밥을 줄이면 된다는 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밥 반 공기만 먹고 배고픔을 참으면서 혈당을 조절하려고 애쓰셨죠. 하지만 그건 오래 지속할 수 없었고 결국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관리법은 순서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밥의 양을 줄이는 게 아니라 식사 전 15분에 단백질을 먼저 드시는 겁니다. 무가당 두유 한 팩, 삶은 달걀 한 개, 식사 15분 전.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18년 동안 고생하시던 분의 약을 줄였고 10년 넘게 불안정했던 혈당을 안정시켰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수십 명의 기록이 이걸 증명합니다. 복잡한 식단표도 필요 없고 비싼 건강식품도 필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두유 한 팩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은 계속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복 혈당 때문에 두렵고 식사할 때마다 이걸 먹어도 될까 망설이게 됩니다. 손끝을 수없이 찌르면서도 수치는 나아지지 않고 약은 하나씩 늘어갑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로가 쌓입니다. 저녁이면 다리가 저리고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이런 생활이 1년, 2년, 10년 계속되면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혈당이 안정적이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식사가 즐거워지고 음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손끝을 찔러서 수치를 재도 예전처럼 놀라지 않게 됩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안색이 밝아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칩니다. 가족들이 표정이 좋아졌다고,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약을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김영수 68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년 동안 약에 의지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제 몸을 제가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매일 아침 두유 한 팩 마시는 게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정숙 70세님도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갈 수 있게 됐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예전엔 금방 지쳐서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손주들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함께 놀 수 있다고요. 그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딱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15분 일찍 알람을 맞추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15분만 일찍 일어나세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무가당 두유를 사오세요. 달걀은 오늘 저녁에 미리 삶아 놓으시면 됩니다. 한 번에 5개 정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그럼 일주일은 걱정 없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두유 한 팩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리고 삶은 달걀 한 개를 드세요. 타이머를 15분으로 맞춰놓고 기다리세요. 그 시간 동안 세수하시고 옷 입으시고 출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15분이 지나면 평소처럼 식사하시면 됩니다. 딱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첫날은 좀 어색할 겁니다. 아침에 15분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3일만 하시면 익숙해집니다. 일주일 하시면 습관이 됩니다. 한 달 하시면 몸이 변하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때 혈당을 재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겁니다. 공복 혈당이 12든 22든 낮아져 있을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일 깜빡하고 못했으면 모레 하시면 됩니다. 출장 가서 못했으면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80%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5일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하세요.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 그리고 주변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버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당뇨 걱정되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반드시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버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3분 걷기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딱 3분만 걸어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언제 걸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식전 15분과 식후 3분,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혈당 관리는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시작합니다. 네 글자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용기가 될 겁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얼마나 변화가 있었는지 경험담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갑시다. 시작합니다.